저도 이제 과거에 되게 궁금했어요. 가장 안 좋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작용이 고형고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명 한 분씩 여쭤봤어요. 어떤 증상들이 처음에 있었나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증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떠냐면은 지인분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너 코 좀 짧아진 것 같아. 야, 너 코 약간 옛날이랑 달라졌어. 가족이 됐든 지인이 됐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제가 집요하게 되게 캐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술한 지 한 몇 년 지났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인가 약간 좀 되게 땡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상균입니다. 코 수술에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구축 및 괴사죠. 구축 및 괴사예요. 근데 구축이 왜 오느냐라고 봤을 때는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거의 정설로 인정되고 있는 거는 고형물과 관련된 합병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실리콘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죠. 그래서 실리콘을 굳이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꼭 아닐 수도 있다. 과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실리콘이 싫어요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구축,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형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괴사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욕심을 내시는 그거는 수술을 받는 환자나 수술을 하는 의사 양쪽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피부에 무리를 주게 되면서 혈류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안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구축과 괴사는 충분히 환자와 의사 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수술을 잘 받고 회복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예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안 좋은 케이스들은 고형물이나 이런 코성형을 했는데 코가 더 휘어 보이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러한 휜 코에 대한 부작용은 본인 코에 대해서 수술 전에 정확하게 검사가 안 되고 진단이 안 된 케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코막힘이 없는데 사실은 코 안에 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코 안이 휘었는데 꼭 바깥의 코도 휘어지지 않은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휜 코가 아니거든. 외형적으로는 바꾸면 되겠지? 라고 했는데 코끝을 높이다가 비중격이 휘어 있기 때문에 비중격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그냥 휘어지는 거예요. 수술 전엔 괜찮았는데 수술 이후에 왜 휘어졌어? 그리고 콧대도 이제 우리가 약간 좀 대부분 사실 똑바로 있는 분들은 없어요. 5대5인 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콧대도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무리하게 보형물을 사용해서 올리다 보면은 그 보형물이 오히려 더 미끄러진다? 수술 전보다 높였더니 더 휘어 보이네?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역시 충분히 검사를 하고 안에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수술을 계획을 하시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너무 짜증나죠. 예측할 수도 없고 염증입니다. 염증. 이 염증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죠. 이러한 염증 발생 확률에 대해서는 그냥 알기 쉽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은 누구나 이제 부엉이를 많이 가잖아요. 남자분들도. 하다가 칼로 인해 가지고 뭐 손가락이 약간 좀 찢어졌어요. 그러면은 병원 가가지고 막 이제 꼬매야 되는데 그때도 얘기를 하죠. 꼬맸음에도 약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어쨌든 피부가 열리고 우리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의료인들도 잘 수술 중에도 계속 깨끗함을 유지하고 수술 이후에도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고 잘 관리를 해주시면은 확률을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안 좋은 케이스 이런 세계들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근데 0%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술을 계획하고 하는 과정 그 다음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확률을 0%에 가깝게 낮추는데 모두가 다 같이 서로 협조해야 된다고 꼭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피부예요. 피부란 거는 어떤 주사를 맞고 좀 회복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피부 구축이란 거는 굉장히 만져보면은 단단해요.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 이전처럼 돌려주세요가 안 되고요. 그냥 정상적인 코 남들이 내 코 안 쳐다보게 할 수 있는 정도 거기에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대부분 구축 환자분들이 피부 구축을 빼고 나서 안쪽에 보면은 비중격이 다 망가져 있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다른 연고를 이용해가지고 비중격을 다 재건을 한다든가 그래서 뼈대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재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구축이 의심된다라고 한다면은 피부가 단단해지기 전에 빨리 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실리콘도 여전히 좋은 재료죠. 본인이 원한다면은 실리콘도 안전하게 사용을 하면은 좋은데 다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걱정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몸에서 나온 재료가 아닌 외부 물질을 3종류 이상 사용하지 마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3종류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저도 이제 들어보면은 일단 우리가 실리콘 되게 쉽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실리콘 대신에 고어텍스란 걸 콧대에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콧대에다가 실리콘 쓰기 싫으니까 그거보다 안전하겠지? 라고 하면서 기증 진피 뭐 이런 걸 써요. 그럼 안전하지 않아? 뭐 이러면서 이것도 내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물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코끝에는 내가 비중격 귀연골도 다 썼어 뭐 이런 재수술도 있고, 그다음에 연골 자체가 작아. 그러니까 기증 연골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증 연골 말고도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장에서 합성화된 그런 걸 연골 대체품이라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종류의 이물질이 되겠죠. 그리고 피부가 얇으니까 코끝 위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기증진피를 또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 기증늑연골, 기증진피라면 벌써 3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권유받았고 안전할 것 같지? 라고 하는데, 벌써 내 코 이 작은 부위에는 내 몸에서 나온 게 아닌 3종류 그 이상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내 거에서 사용을 하고, 만약에 너무 안 좋을 시에는 2개까지 사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실 때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아니 항상 보면은 이제 모든 의사분들이 되게 다양하고 본인들만의 독창적인 방법이 있고, 이제 같은 비중격 연골, 기연골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늑연골, 가슴 연골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본인들만의 철학이 있으시고 본인들만의 기술 이런 것도 다 다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를 잘 만나야 되고 의사는 환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틀에서는 맞는 말이고요. 다만 이제 수술을 실패하지 않는다, 수술을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제 수술에 대한 사연, 이유 이런 거를 듣다 보면은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그리고 첫 수술로 처음 왔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병원 어떤 의사를 가더라도 환자 얘기를 안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앉자마자 그냥 무릎팍 도사처럼 엉덩이가 의자에 닿기도 전에 너 코는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안 좋아, 그럼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뻐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부리는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매부리 깎아야 돼, 안 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리시고 본인 얘기만 하다가 그냥 나가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뭐 물론 만족하실 수도 있지만 끝나고 나서는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이제 제가 나중에 여쭤보면은, 아니 제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물론 기능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수술했는데 코가 막힌다, 이거는 용납될 수는 없는 거고요. 미적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외형적인 미적 기준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많이 해보셨잖아요, 많이 아시잖아요, 전문가시잖아요, 이거 저한테 어울릴까요? 라고 하면은 저희도 어울려요 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뭐가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확고한 미적 기준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충분히 전달했을 때 일단 들어주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냐, 그리고 의사의 어떤 기술 이런 거는 다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갖고 실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준을 갖고 상담을 다녀보신다면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거부 반응을 없앨 수 있는 데 있어서는 내 몸에서 나온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 성향이죠. 근데 그 자가 조직 중에서 우리가 흔히들 코 수술에 있어서 내 거를 쓴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게 일단 비중격 연골, 코 안에 있는 연골을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모양을 바꾸는데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귀연골 많이 사용하죠. 양쪽에 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2가지 자가 조직에 대한 단점은 뭐냐면은 크기가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이분 막 굉장히 높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막 비중격 연골을 크게 뗐어요. 그 정도 떼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남아있는 비중격 연골은 생선가시처럼 휘어질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귀연골도 마찬가지죠. 귀연골도 이거
귀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많이 높여달라 그랬으니까 크게 떼야지 라고 했다가는 이제 뭐 만두귀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리고 귀연골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깥에서도 만져볼 수 있잖아요. 이게 물렁물렁거리고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우리가 소리를 바깥에서 모아가지고 고막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휘어져 있는데, 그 휘어진 연골을 갖고 내가 똑바로 된 코를 만든다? 그거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한계점은 본인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밖에도 우리가 연골과 관련돼서는 자가늑연골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가늑연골은 앞서 말씀드린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과 다르게 코 수술 부위에서 약간 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저희가 온몸을 소독하는 건 아니고 수술 부위를 위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약간 좀 아래쪽에 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는 아무래도 흉터가 안 남을 수는 없겠죠. 최대한 안 남게 이제 하려고 하지만 뭐 흉터가 생길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자가 진피가 있을 수 있죠. 자가 진피란 거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뗄 수 있어요. 뭐 귀 뒤에서도 할 수 있고, 근데 귀 뒤에 만져보면 뭐 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한 두께를 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머리 쪽에, 이쪽에서 근막을 채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여기도 약간 머리카락도 자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도 다 역시 크기 제한, 두께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니 진피 중에 콧대에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건 어디인가요? 라고 한다면 엉덩이 쪽입니다. 엉덩이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두께 부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길이도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 진피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가 조직이라 그러면은 비교적 안전하죠. 근데 진피와 관련돼서는 엉덩이 진피를 채취하고 콧대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 처음에 높이는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연골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가 진피 넣었으니까 앞으로 나 이제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유지가 되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가 진피로 종류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특장점을 잘 알고 계시고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수술한 병원에 문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방문을 하고 직접 의사와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 뭐 이런 지 꽤 됐어요 그러면서 막 코 이만하게 부어가지고 나중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당황스럽긴 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긴 한데, 만약에 조금 거리가 있는 분,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요즘 병원에서도 다 채팅 이런 것들이 다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혹은 동영상으로 전달해가지고 서로 의사교환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간혹 가다가 일반 커뮤니티에도 그런 질문이 있는데, 제가 지방에 사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근처 병원에 가면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근처 병원에 가면 의사니까 어느 정도 케어는 해줄 수 있지만, 입장 바꿔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심각한 건지 아닌지는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수술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고 아주 굉장히 깔끔하게 답변 드리거나 혹은 치료를 해드릴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고 너무 궁금하고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러면 근처 병원에 가셔도 되지만, 결국에는 최종 확인은 수술한 병원에서 하셔야지 가장 알맞게 그 다음에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본인도 궁금증, 그다음 걱정 이런 데서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재수술이 반드시 어렵냐라고 할 때는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 재수술 결심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뭔가 이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걸 명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본인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잡을 때 약간 다소 되게 현실적으로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자분이랑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하고 수술 계획을 짤 때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 수술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도 되게 얘기가 잘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에서 많이 안 좋아진 케이스가 많죠. 이거 여기 써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지? 이 구조물이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왜 이렇게 돼 있지?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수술을 좋아하시는 의사도 있고 재수술을 좋아하시는 의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수술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걸 찾아가지고 정상화 시켰을 때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퍼즐과 똑같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약간 좀 개선점, 이전에는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개선점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깔끔하고 환자분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이 반드시 지옥 같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재수술의 목적을 봤을 때 더 이뻐지려고 하는 거냐, 더 잘생겨지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치고자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지는 간에 있지만 분명히 재수술은 그렇게 지옥 같지는 않고, 다만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이 많아질수록 부작용의 확률은 높아지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해. 부작용을 걱정하신다면은 안 하시면 됩니다. 되게 현실적이죠?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한다고 나는 마음 먹었어 라고 한다면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모양적으로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잘 판단을 하시고, 조금 본인이 공부를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흔히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들 이용하시는 게 인터넷 공간이잖아요. 저도 참 아이러니하게 관련된 글이나 정보가 저한테도 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잘된 분보다 안 된 분들의 글들이 더 많이 이렇게 눈에 띄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됐으면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공간에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 잘 됐어 이런 것보다는 뭐가 문제야, 뭐가 불편해, 이런 글들이 더 눈에 많이 끼기 때문에 더 많이 어떤 두려움, 이렇게 사로잡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걱정만 한다면은 똑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의사를 잘 찾아와가지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코의 상태, 어떻게 나는 되고 싶은지 명확한 본인의 희망하는 바.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재료적인 고민, 수술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고민, 그거는 본인이 충분히 두 번, 세 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는 게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하시는 게 성공적인 수술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